평소에 잘 독해력을 쌓아서 많이 같은 한 상황을 친구와. 다른 말로 많이 노출이 됐던 친구, 네네. 이런 애들은 그냥 잘 푸는 거예요. 그걸 감이라고 말하는데 네. 어릴 때부터 누적 배워온 어휘력, 독해력, 실력, 그게 현장에서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걸 태도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이 있죠. 감이 감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감이 먹히는 시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입시는요, 정보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오늘은 수능 영역별로 오해와 진실을 좀 가려드리는 콘텐츠 시작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첫 회는요, 예상하셨죠? 가장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는 국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타고난 과목이다? 아니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면 성적에 영향을 준다? 이런 오해와 진실들은요, 오늘 수능 국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능 국어 베스트셀러 첫 회를 기념해서 저희 수능 국어 베스트셀러인 매산비 시리즈와 저희 캠페인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를 많이 푸는 책이 아니라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알려주고 제시하는 교재라는 점에서 저희 교육대기자TV 수능 국어 오해와 진실편과 가장 기획 취지와 잘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캠페인 저희 매산비와 함께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시험 성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학습 태도를 연구하고 강의한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육을 대표하는 EBS에서 국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재수의 대부분의 원인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누적된 고통을 좀 일찍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에 불국어였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가장 지금 핫한 과목이 국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핫한 만큼 잘못된 오해와 진실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국어 시장이 아주 화랑이더라고요. 네, 이 그렇죠. 교재도 지금 굉장히 뜨겁다고 해서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 네. 제가 자주 쓰는 교재입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전 저희 학생들이 재수하러 오면 고등학교 때 이거 다 했다고. 아, 그래요. 그만큼 관심 있는 교재와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로 나누려고 해요. 국어는 복습보다 예습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국어는 글을 읽고 자기 생각했던 걸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먼저 자기가 푼 다음에 선생님이 잘 알려주면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뭐 했어야 된다 알려주면 그걸 배우고 다시 모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잘 읽는 학생들의 방식을 모방해서 내가 어디서 틀렸고 왜 잘못했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개선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국어는 예습할 게 없어요. 아. 외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곧 복습이 예습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공부를 할 때 네. 어저께 틀렸던 문제, 어저께 잘못했던 태도를 다시 점검을 하면 이게 곧 오늘 풀 문제에 대한 예습이 돼요. 그래서 복습과 예습은 하나의 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복습이 더 중요하다. 국어 실력은 타고난 감이 정말 중요하다. 관건이다. 하나, 둘, 셋. 글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표현은 달라도 어떤 내용을 읽었다가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러가면 선택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지는 본문이랑 다른 말로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아까랑 같은 말이었네? 라고 눈치를 빨리 채는 애가 있고 네네. 이 선택지를 읽었는데 또 외계어가 나오네. 어. 이거 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친구들은 막 뒤지러 다니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네. 그 눈치는 감이랑 다른 건가요? 다르죠. 커피 같은 걸 보고 네네. 누구는 커피라고 말하고 예. 누구는 아메리카노라고 말하고 예. 누구는 마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다 그냥 평소에 언어 습관대로 그리고 독해력으로 네. 잘 동원해서 떠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평소에 잘 독해력을 쌓아서 많이 같은 한 친구와. 상황을 다른 말로 많이 노출이 됐던 친구, 네네. 이런 애들은 그냥 잘 푸는 거예요. 뒷단의 노력과 실력이 훨씬 더 네,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그럼 어렸을 때 많이 책을 읽어서 네. 그거를 감으로 감. 표현하는 친구도 있죠. 네, 그걸 감이라고 말하는데 네. 어릴 때부터 누적 되어온 네. 어휘력, 독해력, 실력, 그게 현장에서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걸 태도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이 있죠. 감이 감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감이 먹히는 시기가 있어요. 고2까지 먹힙니다.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감으로 풀어도요. 어렸을 때 책만 읽고 그리고 부모님의 유전자 좀 많이 받고 그런 친구들은 1등 나와요. 근데 고3이 되는 순간 그 감이 안 통합니다. 고3 때는 변별을 위해서 네. 문제 난도라든지 추론 문제 유형이 굉장히 추가가 돼요. 그렇죠.
재수생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 15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가원 입장에서 재수생이 빠져있는 시험에서 등급을 나누고 1등부터 변별을 만드는 것보다 네네. 재수생이 있는 시장에서 변별을 만드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네네. 문제 자체가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감 좋은 애들이 1등급 받다가 고3 때 3등급 받는 이유가 네. 함정 카드에 걸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수록 국어 성적은 오른다. 하나, 둘, 셋. 등급대에 따라 좀 다르게 설명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6, 7, 8, 9등급이에요. 고3인데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을 하나도 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평소에 안 읽었던 애들한테 갑자기 책을 읽어라, 막 독해를 해라, 될 리가 없어요. 네. 문제도요. 차라리 문제라도 풀어라. 아. 제발. 이걸 풀면서 제발 너 이거 여기에 익숙해져 주면 안 되겠니? 아. 이럴 때는 도움이 돼요. 5등급 이상에 네. 이제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여기로 들어온 애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그냥 문제 다 외우고 그 아는 것만 반복해서 잘 아는 사람이 돼요. 네. 근데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아는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못하는 능력, 사고력, 뭐 추론력, 못하는 것들을 계속 깨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네. 틀리는 건 계속 틀리고 누군가가 이걸 깨주지 않는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저는 늘 주장하는 바가 문제풀이는 성적 향상 조건이 아니에요. 성적 유지 조건입니다. 자, 현재 내가 3등급이에요. 3등급의 방법론을 갖고 있고 3등급의 태도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문제를 한 1000문제를 풀어요. 그럼 몇 등급인가? 3등급이에요. 문제는 누가 많이 풀어야 되냐면 자기가 현재 만족한 네. 등급이 있는 친구들. 네네. 2등급이 만족이야. 그럼 2등급 친구들이 문제를 한 1000문제를 풀면요. 네. 2등급이 단단해져요. 네.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을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난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방법론을 익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 수능 국어 유형은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하나, 둘, 셋.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읽고 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맨날 문제 내던 거에서 문제의 길이만 바꿔줘도 아이들은 신유형이라고 아, 느끼거든요. 네. 그럼 일단 유형을 익혀야 되네요. 그렇죠. 기본 유형은 있어요. 예를 들면 추론 유형, 그리고 그리고 사실 일치 불일치 유형, 그리고 보기 유형. 그게 대표 3유형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각각의 유형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방법들은 다 따로 있죠. 저희 수능이 93학년, 그러니까 94학번부터 맞아요.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 시험을 열어보시면요. 네. 지문을 출제하는 원리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음. 물론 훨씬 정교하고 어려워졌어요, 시험은. 하지만 그 안에 대조 대비를 쓰는 방법, 상하 개념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지문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흐름을 장악하는 방법들,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지만 네.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비슷하게. 네, 수능은 그래서 출제 원리도 선지 패턴도 그런 발문에서 묻고자 하는 요소도 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네, 거포장지가 달라진다고 해서 휘둘릴 게 없다. 비문학 지문은 빨리 읽는 게 핵심이다. 하나, 둘, 셋. 약간 좀 인지적인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누가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그 말이 있어야 버튼을 딱 누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알아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이 돼야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독서지문 되게 많잖아요. 이걸 눈으로만 빨리 훑으면 이 버튼이 딱딱 눌려서 정보가 켜지지도 않고 약간 핸드폰 작업창처럼 계속 활성화가 돼야 정보를 이어가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막 빨리만 가면 스쳐가기만 하고 제대로 정보를 이어내지 못하고 엮어내지 못하니까 출력도 안 되고 그러면 읽고 나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애들이 선지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맞아요. 안 읽은 거예요. 아, 기억상실에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라도 읽어야 네. 체크를 바로 이렇게 바로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거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뭐가 뭐가 다르지? 다르지? 한계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글읽기가 아닙니다. 빨리 읽어야 될 부분은 빨리 읽고 네. 천천히 읽어야 될 부분은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완급 조절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시험의 특성을 보면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빨리 읽거나 빨리 달려가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도로가에 핀 들꽃의 색을 찾아볼 수가 없죠. 시험 형태가 뭐냐면
오른쪽에 핀 꽃의 색을 맞추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네네. 그러니까 빨리 가다가도 저기 꽃이 있으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꽃을 확인하고 네. 노란색이네 하고 네. 또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급 조절하는 역량이 있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지, 무턱대고 모든 지문을 동일한 비중으로 같은 속도로 나가는 그런 속도 훈련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는 수능 성적과 크게 상관은 없다. 네. 하나, 둘, 셋. 고1, 고2 때 내신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 친구들이. 네네. 예를 들어 문학을 했을 때 거기서 개념어라는 걸 배워요. 서리, 영탄 이런 게 뭔지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고3에 넘어오면 사실 30 몇 주밖에 안 되는 그 고3 기간에 네. 개념어부터 다시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기초적인 학습이 내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또 이제 독서의 경우는 노출이 된 지문들이 있잖아요. 소재가 익숙해지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PCR 검사 이런 지문이 고3에서 나왔을 때 DNA가 뭔지 들어본 애와 그게 뭔지조차 모르는 애는 네. 출발선이 달라요. 독서라는 게 어휘, 그리고 자국어에 대한 문법, 문장 쓰는 법,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장 결합, 문단 결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한 3개 정도 지금 어휘, 여기에서 잘 쓰는 배경 지식, 네. 그리고 이 글에서 잘 쓰는 문장의 패턴이나 호흡들, 여기에 고1, 고2 때 익숙해져서 고3에 올라오면 나머지만 하면 되거든요. 훨씬 더 수월하다. 네, 수월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주어진 시험 범위가 있고 거기 안에서 꼼꼼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외우고 지엽적으로 접근하는 애가 점수가 높은 거지. 그게 근데 수능에서 요구하는 평가 능력은 아니잖아요. 수능 날은 처음 보는 글을 잘 읽어내야 되니까. 네. 처음 보는 글을 읽고 문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선 고3 공부는 다른 공부가 되겠지만 고1, 고2 때도 충분히 방향만 맞추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할 수 제대로. 있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 수능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음. 모든 게 다 소급 적용되면 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까 문학 개념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은유법 배웁니다. 그럼 그렇네요. 초등학교 때 안 하면 이제 수능 못한다 이렇게 논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네. 지금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냐면 그 시험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문, 그리고 선택지, 그 다음에 시간. 지금 지문과 선지 쪽에서는 물론 도움이 되죠.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고3 수능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시간의 의미를 넣어라라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시간의 압박을 받고 문제를 푸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 1년에 3, 4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시간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최단 거리로 문제를 푸는 연습이라든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고3 수능의 본질은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1, 2학년 공부가 딱히 의미가 없고 고3 때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고 네.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고 이번 수능 불수능인 이유가 앞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재종반 친구들은 이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시간 훈련을. 네. 그래서 재종반 애들이 시험을 잘 봤던 거예요. 근데 현역 친구들은 이런 시간 훈련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목이 잡힌 거지. 국어는 학원 없이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하나, 둘, 셋. X. 왜요? 학원만큼 해줄 수 있는 교수자가 있으면 된다. 이게 국어가 결국 잘 읽고 잘 푸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잘 읽는다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뇌를 쓰는 발달되지 않은 영역도 계속 읽어나가면서 능력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네. 병아리로 생각하시면 쉬운데 달걀 안에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보다 엄마 닭이 앞에서 깨줘야 빨리 나와요. 아이한테 그냥 너가 읽는 대로 냅둬봐 이렇게 하면요. 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할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 이게 수학이 아니니까 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검토가 안 돼요. 수학은 이렇게 풀고 쓰면 보이잖아요. 네. 국어는 눈으로 보고 내가 읽었다고 착각하고 내 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생각의 과정을 네. 누군가가 옆에서 찔러주고 제대로 읽었는지 검토해주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교재도 2가지가 있어요. 방법론이 있는 교재가 있고 없는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없는 교재는 그냥 문제집이고 방법론이 있는 거는 그 방법론의 이제 목차를 잘 보시면 해야 되는 스텝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충실하게 나 혼자 따라가면 너 이 다음에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면화시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교재다. 이거는 문제집이고. 네. 실제로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성적 잘 나온 친구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푸는가. 1, 2, 3, 4, 5번이 있는데 그냥 정답만 띡 찍고 정답을 찍는 건 감으로 찍어도 맞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감으로 찍어서 맞으면 아이들은 넘어가요. 이런 태도는 학원이 필요해, 이런 친구들한테는. 찍어서 맞췄는데 나 이거 찍어서 맞췄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왜 맞췄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 선택하지 않은 답도 다시 볼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친구들은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재가 다 해설 싸움이에요. 해설에 심지어 너는 이 부분을 잘못 생각했어. 네네.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까지 다 나타주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의도를 읽고 천천히 읽는 친구들은 사실 학원 안 다니고 다 잘하는 친구 많습니다. 초중등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학생은 국어 실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나, 둘, 셋. 2018년도에 비독자 연구라는 건데 비독자. 네, 독자가 아닌 학생들, 네네. 잘 읽지 않는 학생들 연구예요. 네. 저희 교수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안 읽는 아이들이 읽기로 전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초등 때 안 읽은 애가 고등에 가서 글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는 확률은 1% 미만이에요. 이미 통계적으로 안 읽는 습관이 들었고 네.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필요한 이 읽기 근육이라고 하겠죠. 이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온 애가 갑자기 나는 그걸 되게 잘해야겠다 네네. 하면서 천천히 글을 읽고 근육을 만들고 거기 집중과 몰입에 필요한 태도를 갖추고 네. 17년간 안 하다가 네. 17년 차부터 갑자기 시작. 네. 이거는 사실 아이의 웬만한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환경에 있었던 아이라면 주변 환경 또한 누가 굳이 글을 읽게, 책을 읽게, 문제를 풀게 유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갑자기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독서로 쌓았던 것을 네. 수능 교재나 수능 수업이나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는 없어요? 수능 수업으로 보완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읽기를 잘 해왔던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수능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이 능력을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인데 여기에 쌓인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네네네. 고등학교에 와서 방향성만 이런 방향성만 한들 한들. 땅이 지금 이미 다 척박한데 여기서 뭔가를 뒤집는다는 건 너무 어렵죠.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지금 책을 놓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유튜브를 보는 행위, 그것도 결국엔 다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의 영역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20년 전에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비교하면요, 지금 아이들이 현저하게 수능 점수가 낮고 국어 독해력이 딸려야 돼요. 맞아. 근데 지금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수 잘 맞는 애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독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양 독서가 있는 거고 입시 독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는 책은요, 대부분 다 교양 독서예요. 흥미 위주의. 스토리북. 그리고 내용 중심의 독해입니다. 해리포터를 읽고 나서 해리미는 너무 이뻐. 재밌었어. 이렇게 보통 감상평을 하지. 제한적 작가 시점이 나왔군. 시간의 역전 현상이 있었어.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표현과 형식적인 것을 찾으면서 읽지 않거든요. 입시 독서의 본질은 결국에는 표현법, 형식적인 거,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독해하는 영역. 그래서 이건 입시 독서로 따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서를 읽으면 물론 도움 되겠지만 그게 결정적이진 않다.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이거 개선이 가능해야 예.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어요. 수능 국어의 핵심 방향성을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국어는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푸는 것이다. 네네. 제 시그니처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네. 것 같은 게요. 아무리 똑똑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점수화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태도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 결국 체화랑 연결이 되거든요. 학원에서 좋은 강사의 수업을 잘 듣는 건 그냥 이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방금 들었던 이야기들을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체화 영역으로 공부를 하겠다. 꾸준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절대적인 양이 보장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게 맞으니 일찍 시작하자.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태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요. 네. 꾸준한 절대적인 양이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초중등 때 좀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걸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없다면 고등학교 때 이 부분을 채우기가 힘드니 재수와 삼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만난다. 특히 지금
방학이니까 집에서 교재를 활용해서 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 면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태도를 좀 강조한다면, 그리고 꾸준함을 강조한다면 매일 제가 알기로 매삼문, 매삼비가 매일 세 지문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국어의 루틴을 형성해서 이 부분을 쌓아나간다면 우리가 오늘 강조했던 절대적인 양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 3개 지문씩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예비 매삼비는 4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비 매삼문 시리즈는 3주 완성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완성해 나가는 국어 공부 습관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단별로 지문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독해 훈련을 좀 돕는 데 도움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해설, 맞아요. 해설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베이스도 해설을 본다면 가능한 구조로 지금 키출판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매삼 채점표가 있대요. 그래서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제대로 채점을 하는지, 그래서 정답 같은 오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분석쌤이 강의랑 클리닝 해설이 있대요. 집에서 활용한다면 과외처럼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복습이 제대로 잘,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복습이었는데 복습을 맞아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공부법을 다룬다는 게 되게 특장점인데 기본적으로 교재들은 대부분 문제를 많이 풀게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이론을 암기하고 하거나 둘 네,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는 재능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해를 걷어차고 지금 당장 실전 연습을 하고 연습량을 늘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대기자 TV는요, 앞으로도 OX를 통해서 각 과목별로 잘못된 오해와 진실 이런 부분을 가려드리고 하나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교육 선택을 줄이는 콘텐츠 저희 오늘 첫 회로 함께 하셨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삼비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도 너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